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세션을 했는데 그래도 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박수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분만큼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디지털 혁신, AI 뭐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하지만 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인데 저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입니다. OT 보안의 의미와 차별성, OT 보안 시장 동향, OT 보안 관련 규제 동향, 그다음에 저희 솔루션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2배속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 보안의 의미와 차별성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혁신, 인더스트리 4.0. 이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해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루트와 출입문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례는 미국의 대형 카지노에서 일어났던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저 수족관의 온도 센서가 인터넷 메인망에 연결된 거를 알고 저 온도 센서를 통해서 메인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카지노 전체를 마비시키고 금전을 요구했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IoT 센서 하나도 해커들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CCTV 해킹 사건입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일어났던 거고 해커들은 저 CCTV를 해킹해서 공장 영상을 다 탈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 카메라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막아놨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 나오시는 거 보셨을 겁니다. 중국산 CCTV에 대한 취약점 내용이었고요. 이런 CCTV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저 영상 정보들이 중국으로 탈취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었고요. 실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랴부랴 다 급하게 철거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군뿐만 아니라 민간 공공시설에 있는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곳은 중국산을 전부 지금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문라이터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어떤 군사 목적 위성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킹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띄운 위성이에요. 화이트 해커들은 저 문라이터 위성을 해킹해서 저 위성이 찍은 영상 정보를 자기들의 노트북으로 다 다운받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위성도 노트북으로 해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저희 북한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위성 정보 탈취 시도를 많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해킹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의 전쟁은 드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도 해커들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고 해킹도 많이 일어나서 저희 노점미 연구소에서는 그 DJI 매빅 드론에 대한 해킹 취약점 분석 자료를 지금 계속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OT 사이버 보안 사고는 기존의 IT 보안 사고하고 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피해 금액 자체가 천문학적이고요. 또 OT 보안 사고의 특징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해킹 사건이고요. 이란의 그 원자력 발전소 해킹 사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삐삐 폭탄 공격 사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OT, IoT 보안 사고의 하나의 한 범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IT와 OT 보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2021년 5월 7일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공급망이 마비되어 미대륙 남동부에 일주일 이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사건이었죠. 당시에 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전체가 다 마비됐었습니다. 사실 퍼듀 레벨에 보면은 저 OT 레벨은 저 레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커들은 저 윗상단의 IT망을 뚫고 아랫단 최하단부까지 침입을 합니다. 에어갭이라 불리는 중간망은 너무도 쉽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의 트렌드는 랜섬웨어 그리고 제조업입니다. 2020년엔 전통적으로 침해 사고가 잦은 IT 분야를 제치고 공장 설비 기반 제조업이 전체 발생 건수 1위에 올랐습니다. IT 분야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매출 규모도 큰 제조업은 해커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해킹은 석유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고가 난 지 불과 3주 뒤 연매출 58조의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해커에게 비트코인 122억을 지불하고 나서야 라인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생산 설비의 IoT 도입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피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OT 보안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공장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는 불가능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위시한 IT와 OT의 접점은 오히려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망 분리와 폐쇄망 정책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잠복하거나 우회하여 망 분리를 무력화시키고 OT 영역으로 진입하는 수법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 포인트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자산을 한 번에 파악하고 복잡하고 다양화된 자산 간 연결성을 통제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OT 보안 체계가 필요합니다. OT 보안의 확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산과 네트워크의 가시화입니다. 보호해야 할 자산과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위험을 탐지하고 관제를 통합해야 합니다. 네, 시간상 여기서 좀 끊고요. 요 내용들이 이제 OT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PLC나 스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쪽의 보안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OT라는 말은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운영 기술 전반적인 이제 보안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CPS, 물리 보안이라는 용어로도 이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보안과 OT 보안이 어떻게 다르냐 요약을 해보면 일단 IT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IT 전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T는 공장 설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는 많은 설비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IT는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기밀성을 중요시하지만 OT는 공장이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가용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무중단, 무재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주요 보호돼야 될 자산도 보면은 IT 쪽은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뭐 PC나 서버, 랩탑 이런 거면 공장 쪽은 이제 PLC나 HMI, 디바이스 이런 공장 설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차이가 있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OT 쪽 장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최신 패치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업데이트 없이 20년, 30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적인 취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해커들은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8가지가 대표적인 공장 사이버 보안 사고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8가지 사례가 한국 및 글로벌의 모든 OT 보안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시면은 아무리 인터넷망을 잘 막아도 공장 쪽에서는 엔지니어가 공장의 설비들을 점검할 때 USB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노트북을 가지고 해서 공장망에 접근을 합니다. 이럴 때 랜섬웨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잠복 기간을 거쳐서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저희 노조미 연구소에서 저희 솔루션으로 USB 해킹이나 아니면은 키보드 해킹을 잡아내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미 연구소는 지금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USB 같은 경우를 이제 공장 설비에 꽂았을 때 바로 즉석에서 이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어떤 USB를 공장 설비나 공장망에 꽂았을 때 저희 시스템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럿을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USB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한다를 즉각적으로 담당자한테 알려주게 되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산 키보드나 중국산 장비들의 머레어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키보드를 새로 포장을 뜯어서 연결을 해도 그 안에 스파이웨어가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솔루션이 있다면 즉석에서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어떤 위협이 있다를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알람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장비를 꽂았을 때 이 장비는 이미 감염이 돼 있다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어떤 스파이웨어들이 들어있다를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장망에 이런 솔루션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겟형 OT 사이버 공격 사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랜섬웨어나 바이러스가
IT 쪽으로는 들어와도 IT 쪽에서는 감지를 못합니다. 전혀 효과를 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랜섬웨어가 공장에 있는 설비, 예를 들어 지멘스의 어떤 프로토콜을 만났을 때는 활성화되게 명령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의 설비들을 만났을 때 터뜨려라, 이런 명령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IT 보안이 강하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OT 보안의 솔루션의 특징은 가시성입니다. 공장망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해줘야 되고요. 그 가시화를 통해서 그 공장 프로토콜에 어떤 위협이나 랜섬웨어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장 동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급격하게 OT 사이버 공격이 늘어납니다. 이 말은 이때부터 많은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고 디지털화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해커들은 그만큼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이버 공격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런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이건 어느 리포트에서 봐도 제조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건 노점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탑5 인더스트리 중에 제조업이 가장 공격에 취약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고 있고요. 또 지역적인 걸 봤을 때 놀랍게도 한국이 3위입니다. 중국, 미국 다음으로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공격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맞대고 있고 그만큼 제조 기반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장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도 보면은 이 OT 보안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이제는 전부 OT 보안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트너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가트너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2019년도부터 OT 시장이 50% 이상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가트너 자료를 한국 시장에 대입하면 보통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3년을 대입해 봤을 때 한국도 이제 급격하게 OT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트너의 대표적인 라이프 사이클 그래프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인데 신기술이 시장에 나와서 주류화 될 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기술이 나와서 주류화 저 맨 끝 부분까지 가는 경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OT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제가 빨간 밑줄 쳐져 있죠. 이미 시장의 검증이 끝났고 이제 주류화 돼가고 있다. 밑에 보시면은 2년 내에 이제 모든 고객들이 사용하는 주류화 제품으로 갈 것이다라고 가트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이제 보안 담당자들한테 통합 보안 전략을 짤 때 기존에는 IT 보안 전략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공장망의 보안까지도 생각하는 통합 보안 전략을 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장의 보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시중에는 많은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자기들의 상황에 맞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시간상. 이미 다양한 회사들이 한국에서 OT 보안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들, 그다음에 대기업의 SI 회사들, 최근에는 중견 SI들도 전부 OT 보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IT 보안 회사들, 포티넷이나 스플렁크나 안랩이나 전부 지금 OT 쪽으로 이미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IT 보안 시장은 완전 레드오션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시장이 없지만 OT는 완전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고 사실 O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들이 저 DCS 벤더들입니다. PLC나 DCS 벤더들이고요. 저 회사들의 프로토콜을 보호하고 저 회사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게 OT 보안의 목적이라 저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보안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동향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사이버 보안은 규제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IT 보안도 그랬듯이. 그래서 OT 보안도 보면은 산업별로 다양한 규제, 또 지역별로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조 같은 경우에는 IC62433이라는 대표적인 규제가 있고요. 전력 발전 쪽에서는 너크10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대한 규제, 일단 맨 밑에 있는 건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회사 보안 규제입니다. 선박이나 항만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제도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저 빨간 밑줄 쳐진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가시화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건들이 있고요. 너크10 발전 쪽에도 보면은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전 쪽도 그 설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3년 전부터 굉장히 이거를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라. 벌금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괴랑 비슷합니다. 랜섬웨어가 유괴잖아요. 그래서 해커들한테 돈을 주면은 이게 멈추지가 않고요. 돈을 주고 해결하는 고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해커들이 다 그 회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유럽의 NIS2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보안 규정이고 유럽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회사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맞춰야 된다.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화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빠르게 이런 보안 규제를 국가적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에 우리나라 플랜트 수출 많이 하잖아요. 요새 문의 많이 받습니다. 중동 쪽에 규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일본 이웃나라도 제조가 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런 OT 보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중요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보안 규제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OT 보안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뉴스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관심을 많이 있지만 아직은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못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공장에서는 뭐 최신 패치를 적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지만 도입 예정이거나 고려를 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저희가 많은 진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는 이제 OT 보안 예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좀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OT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창업자가 이태리 사람들이고 한 명은 AI 전문가고 한 명은 해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OT 보안 솔루션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3년 전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는 파란색의 굵은 글자가 OT 보안이 처음에 시작된 인더스트리입니다. 오일앤가스, 제약, 광산업, 전력발전 쪽 이런 쪽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큰 설비가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 없는 곳들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해커들이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에 먼저 OT 보안이 시작됐고요. 여기 빨간 숫자는 저희의 글로벌 마켓시어입니다. 이 시장에서 특히 제약 쪽에는 저희가 거의 압도적으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요. 옆에 작은 글자들은 최근에 이제 OT 보안을 도입하는 산업들입니다. 보시면은 산업 영역에 이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IoT 도입이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모든 산업에서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뭐 최초의 OT 보안을 해서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무선 환경이었습니다. 와이어리스 센서까지 공장에는 이미 많은 무선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드론도 무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취약점이 많이 발견돼서 그쪽을 커버하는 제품까지도 내놓았고 또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챗GPT 같은 자연어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O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장비를 보호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저 회사들은 각각 자신들의 독특한 통신 프로토콜을 씁니다. 지멘스는 모드버스, 미쯔비시는 멜색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IT 보안 장비로서는 저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OT 보안 회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노조미 같은 OT 보안 솔루션들은 저 레벨 2, 레벨 1 단의 스위치 옆에 붙어서 미러링 방식으로 공장망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어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자칫 오탐이나 과탐으로 제어를 하면 공장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럼만 주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 아키텍처가 좀 더 확장돼서 가디언 에어라고 하는 무선 환경까지 커버하고요. 어떤 공장에 가보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PLC 자체를 센서화합니다. PLC에 노조미를 설치를 해서 PLC가 하나의 보안 센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비까지도 나왔습니다. 저희의 자랑은 좀 넘어가고 같은 사용자 리포트에서 항상 저희가 탑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나이더나 미쯔비시가 투자를 하게 됐고요. 삼성도 저희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쯔비시 플랫폼에 노조미를 자체적 인베디드로 올려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크 인베디드라는 제품명이고, 미쯔비시가 이제 공장에 많은 장비들이 미쯔비시가 지금 한국에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제도 같이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미쯔비시 PLC 자체가 센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있고, 요게 이제 미쯔비시 PLC인데 거기 아예 슬롯 하나에 노조미가 들어가서 센서 역할을 하게끔, 그래서 미쯔비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보안에 안전하게끔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추세는 다른 PC 업체들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포터블 진단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장에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고 공장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아니면 랜섬웨어가 있는지를 진단해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붙여봤을 때 안전했던 공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3년간 POC를 해보면 많은 거래와 많은 통신 이상을 발견해서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와이어리스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장비고요. 그래서 가디언 에어라는 무선 장비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무선도 취약한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장에 보면 다양한 무선 장비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드론도 움직이고, 공항 같은 데는 이제 공군 이런 데서는 드론에 대한 방어도 해야 돼서, 이런 측면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 가져왔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는 시간상 사실 유튜브 영상이에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 축구 경기장인데, 저 좋은 잔디가 무인화로 관리가 되고, 나쁜 잔디는 자동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좋은 잔디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이게 바뀌는데 6시간이면 다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스테디움도 OT 보안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FC 바르셀로나에도 노조미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국방망에도 많은 노조미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 공군도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미군은 어떤 니즈가 있었냐면, 미 공군 기지에 활주로와 경납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자동화 PLC로 움직이는데, 해커들이 들어와서 전시에 경납고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활주로로 불을 꺼버린다고 하면 출동을 못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OT 보안 솔루션이 필요했었습니다. 제조 쪽은 가장 노조미를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제조가 모든 회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고, 오일앤가스 쪽, 전력발전, 송배전, 수처리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제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요. 보건의료 분야, 여기서 병원도 굉장히 핫하게 해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자라는 생명을 담보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고요. 유통 쇼핑몰, 대형 쇼핑몰, 물류센터 이런 데도 들어오고, 빌딩 자동화, 금융기관, 데이터 센터, 항만 선박 또 아주 핫합니다. 항만 선박 쪽은 지금 규제도 강화됐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선장이 이제는 지상에서 모니터를 보고 배를 조종합니다. 배에 안 탑니다. 그래서 선장 한 명이 혼자 배 6대를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해적은 총을 들고 배를 납치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가지고 배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해사 보안 쪽에서 굉장히 사이버 보안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고, 항구나 항만 쪽에서도 보면은 물류 자동화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이 많았던 곳이고, 나고야 항구는 실제 마비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쪽도 많이 솔루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도 그렇고, 철도 관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많은 철도도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상태고요. 스마트 시티도 그렇고, 광산업 이렇게 해서 많은 사례를 좀 많이 있고요. 한국 기업들도 이 OT 보안에 대한 요새 니즈가 되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파트너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파트너 쪽에서 오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랑 주시면 저희와 같이 한국 시장에서 리셀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빠르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